네, 안녕하세요. 3월 6일. 네, 다행히 오늘은 좀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좋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이 이동이 잠깐 되었습니다. 일단 그동안 뭐 반도체 AI 쪽이 이끌어줬다라고 하면 일단 뭐 어제 뭐 미증시만 봐도 그죠? 테슬라가 또 빠졌고 엔비디아만 빼고 나머지 뭐 반도체 AI 쪽 대부분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뭐 그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오늘 뭐 그쪽에서 수급이 빠지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들어온 부분이고, 일단 제약바이오에 대한 일정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뭐 연쪽으로 보면 1월 달에 항상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게 또 긍정적인 모멘텀이고,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미국의 암학회 AACR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뭐 잠깐 또 약간 초록 발표들 뭐 조금 나온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뭐 레고캠 바이오가 거의 뭐 상한가 근처에서 마무리되었고, ABL 바이오가 13%대, 뭐 알테오젠 그동안 급등했던 부분 조금 쉬어갔고, 뭐 유한양행이 3% 7만 원 위에 올라섰고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이제 또 약간 3월달 되면 또 감사 시즌 부분이죠. 여하튼 뭐 최근에 좀 카나리아 바이오 그게 좀 뭐 상장 폐지 이슈가 되고 있는 듯한데, 여하튼 제약 바이오 투자는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쪽, 아니면 잘 모른다라고 하면 제약 바이오 3대장, 알테오젠,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거기에다 뭐 한올 바이오 파마, 유한양행, 뭐 요 정도 정도만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하튼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암학회 이슈 수급 분산 상으로 일단은 좋게 마무리되었고요. 셀트리온 오늘 일단 자사주 매수 뭐 첫날이었습니다. 대략 2만 주 가량 매수를 한 듯하고, 그리고 일단 이제 내일 새벽이죠. 파월 발언 요거 일단 확인이 돼야 될 듯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코스피가 마이너스 0.3%대에서 하락했고, 코스닥은 0.5%대, 뭐 제약바이오 쪽이랑 반도체 소부장, 뭐 동진 세미케미 9%대, 하미 반도체 6%대, HPSP 4%대에서 급등, 그 정도 선에서 조금 코스닥을 이끌어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 선물 3대 지수, 뭐 나스닥 선물이 0.3%대, 한 이틀 동안 좀 빠졌죠, 그죠? 어제 또 미증시가 조금 빠졌던 부분. 여하튼 뭐 이게 좀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조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팔자로 돌아선 외국인, 그동안 반도체, AI, 저 PBR 쪽으로 외국인이 계속 뭐 들어왔죠. 기관들은 대부분 조금 팔았고, 7일 새벽 파월 의장 입 연다 해서 일단 내일 새벽입니다. 하원 출석인가요? 아무튼 상원 출석인가 하원 출석인가 출석해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파월 의장의 의회 출석이다. 한국 시간으로 7일 새벽 이뤄질 예정이다. 파월 의장 미 하원 위원회에 출석해서 반기 통화 정책에 관해 발언할 예정이다. 7일날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한다. 대다수 전문가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전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근데 조금 매파적인 부분을 취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악재일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게 또 가장 큰 부분, 지표에 대한 부분은 일단 요거 확인한 이후에 뭐 셀트리온이든 뭐 제약이든 조금 매수하실 분들은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5일선으로 올라섰긴 섰는데, 아무튼 요게 제약바이오에 대한 흐름 자체가 조금 더 나올지 봐야 될 듯 하고요. 뉴욕에서 열리는 제약바이오 행사 뭐 대중 경제 제재 시험대다라고 하는데, CDMO 회사들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 제재 이후 첫 대형 네트워킹 행사 참석에서 우시바이오로직스 고객사 이탈리브 최대 관심이다라고 하는데, 반사 이익은 삼바가 가장 많이 받죠. 국내 대표 의약품 기업들이 이달 중순 뉴욕에서 열리는 제약바이오 네트워킹 행사 다캣 위크 2024에 모인다라고 합니다. 뭐 삼바, 롯데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뭐 그 어디죠? 우리 국내 쪽으로 또 CDMO 쪽에 잘 되어 있는 쪽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ST팜? 뭐 아무튼 등등 해서 뭐게 또 이슈로 작용이 될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듯 하고요. 산도즈, 약간 프롤리아 엑스지바 시밀러 2종 FDA 미국에서 첫 승인받았다라고 하네요. 산도즈가 제일 빠르네요. 우리 셀트리온도 한 2분기쯤에 나오는 부분이죠. 산도즈. 미 FDA로부터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와 같은 성분의 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 2종을 승인받았다. 셀트리온이 조금 빠르고, 그 다음 좀 삼바. 삼바. 셀트리온 지난해 12월이네요.
국내와 미국의 프롤리아 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 허가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올해 말 정도네요. 네. 3반은 우리보다 조금 뒤쳐져 있는 부분이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내 암학회 AACR에서 성과 소개. 오늘 일단 이게 이슈였습니다. 네, 일단은 수급이 그죠, 반도체 AI 뭐 2000년 쪽에 조금 잠깐 들어갔던 수급이 일단 이탈이 되었으면서 미증시가 조금 뭐 그것 때문에 빠지면서 그죠, 이탈됨으로써 이제 AACR 자체가 조금 부각이 되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쪽이 좋았던 상황이었고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내달 세계 최대 규모 암학회 AACR에 출동해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 뭐 추록 발표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겠죠. 뭐 유한양행, 뭐 레고캠 바이오, 뭐 알테오젠, GM, 루닛, 뭐 Y바이오로직스 등등. 네. 일단은 이게 또 제약바이오 일전 중에서는 또 긍정적인 모멘텀 부분입니다. 유한양행, 오늘 뭐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ABL 바이오도 뭐 신고가 경신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티오젠,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관심 집중해서 오늘, 네, 알티오젠은 그래도 조금 상승했고 그죠, 1%대, 레고캠이 급등, ABL 바이오 추가 기술 수출 기대감이다. 말씀드렸다시피 제약 바이오가 움직일 때 항상 3대장이 먼저 대부분 항상 먼저 움직이는 부분이었는데, 여튼 오늘 뭐 개별 종목에 대한 뭐 소식은 크게는 없었죠. 역대급 계약을 성사시킨 레고캠 바이오가 또다시 시장에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은 초기 파이프라인 5종을 발표하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된다. 그리고 ABL 바이오도 레고캠 바이오 미국 암 학회 연구회에서 총 5개 파이프라인에 대한 포스트 발표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레고캠 바이오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초기 파이프라인에 대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뭐 ABL 바이오 같이 급등세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간은 셀트리온, 유한양행, 외인은 삼바로직스 9회라고 하네요. 2월달 외인 순매수액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00억대, 기간은 셀트리온과 유한양행을 300억 이상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일단 2월달 부분으로 보면 기관들 매수 1위 셀트리온입니다. 337억, 그리고 그 다음 유한양행 300억대. 근데 이제 외인들은 삼바를 1200억대 거의 압도적으로 매수를 했고, 반대로 보면 개인 매도세는 279억 셀트리온, 그리고 기간 47억, 아니 외인 47억 해서 2월달 일단은 기간이 이끌어지고 있는 수급 부분이고요. HLB 제약, 가남 신약 리보세너리 카암넬리주바 국내 독점 판매한다라고 합니다. 뭐 제가 HLB 그룹주에 대한 부분은 나머지 기타 부분은 잘은 모르겠는데, 여하튼 뭐 HLB랑 HLB 제약 쪽으로 뭐 매수하실 분들은 그죠, 저는 그렇게 조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보세너리랑 좀 관련이 제일 많은 쪽이 그냥 HLB랑 HLB 제약, 요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미래 디지털 헬스 부진에서 사업 재편에 착수를 했다라고 하네요. 셀트리온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 4년차를 맞았지만 좀처럼 기지개를 켜지 못하고 있다. 부진이 길어지면서 최근 일부 서비스를 종료하는 등 사업 재편에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2세 경영을 본격화한 서진석 셀트리온 대표가 디지털 헬스케어 전략을 총괄하면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해법을 마련할지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뭐 니어닥 서비스 종료했다라고 하고 있고, 앱 과장님 케어 쪽에 대한 부분도 이용률이 저조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유 헬스케어, 일단 약간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 일단은 조금 부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일단 뭐 삼성증권 쪽에서 뭐 셀트리온을 잠깐 언급한 부분, 헬스케어 바이오텍 달라지는 위상 하면서 셀트리온의 목표가를 한 21만원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매출은 나온 부분은 아닌데요. 셀트리온, 진펜트라 대형 PBM 등재 기대해서 셀트리온 쪽에 대한 사항, 셀트리온 3월 중순부터 진펜트라의 미국 발매 시작해서 현재 진펜트라에 대해 3대 메이저 PBM과 협상 중이며 빠르면 2분기 내로 PBM 등재를 기대한다. 반면 2014년 실적은 상저하고 전망, 상반기에는 높은 매출 원가율과 상각비 반영 등으로 실적 부진이 예상이 되나 하반기에는 매출 원가율 점진적 감소 및 비용 정상화, 미국 바이오시밀러 매출 상승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 등으로 실적 개선을 기대한다. 아무튼 요게 그죠,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또 큰 부분이, 회사에서는 원가율 자체를 1분기 때 60%대,
4분기 때 30%대로 보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시장은 그죠. 1분기 때 한 60% 중반대, 60% 중반대고 4분기를 한 40% 초중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갭이 많이 나다 보니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몇 번 보여드렸던 대로 오늘 일단 삼성증권의 21만 목표가까지 합치면 평균 목표가 22만원 부분이고요. 일단 매출은 9개 증권사들 매출은 한 3조 3천억대, 3조 3,600억 비슷합니다. 회사 3조 5천억. 물론 그거 보수적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업이익이 6,600억대 부분이죠. 회사는 한 1조 원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많이 차이 나는 원인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원가율, 원가율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일단 공시가 뭐 2개 나왔습니다. 뭐 주주총회는 일단은 3월 26일 날 진행이 되는 사항이죠. 3월 26일 날 지정이 되는데 일단 전자투표 기간이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전자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선물 부분은 없다라고 합니다. 뭐 이번 주총도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선물 또는 기념품은 미제공. 3월 16일 토요일 9시부터 3월 25일 월요일 5시까지 이게 전자투표가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총 안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2가지 정도. 전환사채 일단 한도 부분 쪽이랑 그리고 뭐 일단 정관 변경된 거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재무제표 승인권은 뭐 큰 이슈는 없을 듯하고 정관 변경 쪽에서 일단은 전환사채 발행 한도를 늘렸습니다. 기존에는 전환사채 발행 한도 5천억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1조 원대에 늘렸거든요. 1조 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전환사채 발행 규모 상황, 또 약간 목적에 대한 부분. 기존에는 긴급한 자금 조달만 어느 정도 들어갔는데 긴급한 자금 조달 및 인수합병, 기타 전략적 제휴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우리가 뭐 조금 바라보는 거죠. 뭐 M&A 등 뭐 그런 목적 자체가 들어갔습니다. 뭔가 여기에 그냥 형식적으로 들어간 부분인지 아니면 이제 뭔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된 부분인지 물론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들어갔고 한도 부분을 늘렸고 신주 인수권 부사채 쪽에 대한 부분도 5천억 해서 1조 원 부분으로 초과했습니다. 똑같이 긴급한 자금 조달 및 인수합병, 기타 전략적 제휴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렇게 들어간 사항이고요. 교환사채 부분도 뭐 5천억에서 1조 정도로 늘어났고 이사 선임권 뭐 큰 이슈는 없을 듯한데 뭐 감사위원권도 일단 큰 이슈는 없는데요. 이사 보수한도 승인권 요거는 주총에서 뭔가 조금 확인이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하게 정기에는 이사의 수가 9명에 최고 한도액이 90억 부분이었습니다. 최고 한도액이 90억 부분이었는데 요번에는 이사 수가 12명인데 200억 부분이죠. 단순하게 보겠습니다. 이사 수는 3명이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은 90억에서 200억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 큰 이슈는 아니지만 조금 봐야 될 듯 하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승인권 요게 우리가 기존에 최근에 한 6만 6천주 부분인가요? 주식 매수 선택권 부분으로 신주 발행이 되면서 늘어났던 부분이었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신주 발행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조금 그 당사자가 동의한 부분에 동의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바꾼다라고 합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에서 당사는 보직자의 동기부여 및 베네핏 정진을 위해 신규 보직자 및 특별 채용자에 대해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했으나 헬스케어와의 합병 기일부로 신규 보직자 대상 주식 매수 선택권 운영을 중단한다. 단 2024년에 합병 기일 이전에 보직 임명을 받은 인원과 특별 채용자에 한해 제24차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 주식 매수 선택권으로 인한 신주 발행 최소화를 목적으로 기부여된 신주 발행형 주식 매수 선택권을 신주 발행형 이외 자기 주식 교부 및 차액 보상형의 부여 방법을 추가 변경하여 재부여하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단 부여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일단은 자격이 있는 부분은 그죠. 또
신주 발행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죠. 아무튼 요 신주 발행에 대한 부분을 당사자가 동의한다라고 하면 신주 발행이 아니고 자사주 또는 차익 보상형으로 바꾼다. 뭐 우리 주주분들이 아무튼 대부분 다 요청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요 정도, 요 정도 안건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될 듯합니다. 정시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마이너스 0.3%, 도지형 양봉에서 그래도 마무리되었네요. 21선인가요? 21선 근처에서 마무리되었고, 코스닥은 0.5% 상승한 870, 양봉 5일선 돌파하는 제약바이오의 힘이었고요. 아시아 증시는 홍콩이 어제 급락했죠. 오늘은 다시 올려 세우고 있고, 대만 0.5%대, 환율은 보합에서 마무리되었고, 수급은 외인이 3,700억 팔았습니다. 개인만 5,300억, 코스닥 쪽은 개인만 1,200억. 그동안 계속 사던 외인이 그죠. 오늘 일단 잠깐 팔았습니다. 기관들은 요 자금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인지 계속 팔고 있죠. 아무튼 자금력 부족한 원인 크게는 일본 시장, 미국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 등등으로 또 개인들 좀 이동하다 보니 그죠. 기관들 물량도 어차피 또 개인들 물량 자체가 또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오늘 삼바 강보합 셀트리온 다행히 18만원 위에서 마무리되었고요. 기아가 3%대 저 PBR 금융주가 조금 좋은 모습 보여줬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주 여전히 조금 빠지고 있고, HLB 8만원 위에서 강보합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HLB 쪽에 대한 부분 종가상으로 5일선 딱 마무리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수급은 개인 14만주 여전히 살아있고 그죠. 이제 3월달이니까 NDA 리뷰 뭔가 이제 이슈가 나오겠죠. 오늘은 상대적으로 레고캠이 29%대, ABL 13%대, 유한양행 3%대, 호스코텍 4%대, 아무튼 요렇게 좀 급등세를 이어나갔던 상황이었고, 알테오젠 1%대 상승했습니다. 19만 8천원까지 갔고요. 또 사상 최고가 나왔고, 외인들은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13,000주, 개인 5만주 매수하고 있고, 기관들은 차익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총이 일단은 10조, 요게 조금 마의 벽 등등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조금은 이제 조심해야 될, 이거 정말 20만원대 확실하게 뚫어주고 하면 그죠. 물론 이제 여전히 모멘텀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대응을 조금 잘 하셔야 될 듯 하고요. 아까 반도체 소부장 4%대, 제약이 4%, 레고캠 바이오가 29%대, 반도체 소부장 9%대에서 좋게 마무리되었고, 코스피 의약품 1.37, 코스닥 제약 1.41, 상승 마무리되었고, 셀트리온 2.73% 상승한 18만 600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거래량 65만 주에 66%대, 거래량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시가가 0.1, 17만 6천원, 고가가 2.9, 18만 900원, 저가가 17만 4,500원, 마이너스 0.74 부분이었고요. 전일의 저점이 17만 2,300원이었죠. 17만 2천원대, 여기까지는 일단 안 왔습니다. 18만원 올렸었고, NH가 조금 많이 샀습니다. 물론 우리 약간 자사주 창고 부분이죠. 공매도 수량 4,400주 0.69 의미였고, 여하튼 이제 아까 보셨던 내일 새벽에 파월 발언이 그냥 시장 예상치 나오면 그죠. 조금 더 올라가겠죠. 일단 제약바이오 AACR 이슈 일정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우리 또 자사주 부분도 있고 한데, 일단은 우리는 일단 또 단기적으로는 61선 돌파부터 일단 봐야 될 듯 하고요. 수급 외인 14만 6천주, 기관 16,000주 샀습니다. 외인들이 다시 조금씩 들어오긴 하는데, 전체 제약바이오 쪽 그죠. 연기금 17,000주, 다행히 매수세로 마무리되었고요. 기타 법인 3만 1,000주. 이 중에서 일단 오늘 자사주가 27,460주 체결했습니다. 8만 5천주 중에 27,460주 체결이 되었고요. 일단은 이틀 연속 양봉이 나갔는데, 일단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조금 들어왔다라는 부분, 여기 일단은 좀 긍정적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약 4.4% 상승한 11만 3천원에 마무리되었고요. 거래량 49만 주에 139%대, 시가가 마이너스 0.28, 10만 7,900원, 고가가 11만 4천원, 5.36,
저가가 마이너스 1.39, 106,700원. 10만원대 지지하고 있고, 뭐 어제 저점 뭐 깨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점이 106,100원, 오늘 저점 106,700원. 공매도 수량 2,000주, 네, 수급 외인 15,000주, 기간 7,300주, 네, 프로그램 8,900주 매수하고 있고요. 연기금은 4,000주가량 샀네요. 다시 일단은 조금 돌려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 주 일단은 아까 파월 발언이랑 2월달 고용동향 보고서 금요일이죠. 그건데 고용동향 보고서는 뒤로 일단 제껴두더라도 일단 파월 발언 여부에 따라서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부분, 그거 일단 내일 새벽에 나오니까 그죠. 그거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다시 18만원 위에 안착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3월 6일 오늘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